오늘 밤 11시 번니의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 손흥민은 리그 첫 골에 도전합니다. 번니하면 딱 손흥민 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70m 원더골이 번니를 상대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기에 첫 골을 넣기 좋은 기회죠. 그런데 좋은 기억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술적으로도 손흥민이 골을 넣기 좋은 팀이 번니입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밤 많은 분들이 시청할 벌리전에서 손흥민의 득점이 이미 터져 있는 이유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을 높여줄 메디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손흥민이 메디슨을 극찬한 인터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EPL 여름 이적 시장 마감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5인의 명단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이번 경기에서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양팀의 감독들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나 번니의 콤파니나 모두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축구 철학이 대동소이한데요. 콤파니 감독도 윙백을 인버티드로 쓰며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토트넘의 전술과 매우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콤파니 감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니전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번니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는데요. 콤파니 감독이 2부 리그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아주 감명 깊었다. 잉글랜드 2부 리그는 아주 터프한 리그다. 그들은 선수단 감독, 그들의 방식을 신뢰하고 있다. 매우 성실한 팀이고 주중에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의 홈에서 압박도 아주 강하다.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콤파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조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번니는 조직력 있고 상당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번니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말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자신들과 닮은 번니를 공략할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번니는 아시다시피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온 팀입니다. 챔피언십에서 그들은 강력한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쳤죠. 하지만 지금 번니가 있는 곳은 세계 최고의 리그인 EPL입니다. 그들이 전방 압박을 구사해야 할 상대팀들은 챔피언십 팀들과 수준이 다른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손흥민의 골이 이미 터져 있는 이유기도 하죠. 번니가 리그 2경기에서 실점한 골은 무려 6골입니다. 경기당 3골이라는 무참한 성적인데요. 이런 수비적인 불안이 토트넘의 다이어까지 임대로 데려가려고 했던 번니의 절실함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마 콤파니 감독도 2부 리그 씹어먹다가 스승 펩에게 0대3으로 지고 아스톤 빌라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면서 많이 실감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EPL 팀들의 역습 수준의 퀄리티가 다르니까요. 이런 대량 실점의 원인은 콤파니 감독의 높은 수비라인 때문입니다. 번니는 우측 윙백까지 전진시키며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합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번니의 선수들이 올라가 방코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비진은 딱 3명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게 형성된 3명의 수비 라인과 더불어 좌측 공간에 허점이 발생하겠죠. 이 포인트가 바로 손흥민이 번니의 침투를 노릴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구조의 역습 패턴은 토트넘에서 손흥민만이 효과적으로 부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장 중앙부터 골문까지의 긴 거리를 빠른 스프린트로 돌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속도와 가속력이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겠죠. 실제로 두 감독의 모티브가 된 맨시티를 상대로도 손흥민이 강했던 이유가 이런 전술적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이적이 조금 더 빨랐다면 번니전에서 좌흥민, 우 존슨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좌발 터틀 셉세비가 우측에 설 것이 유력합니다. 손흥민이 때로는 밑으로 내려와 있다 다시 올라가는 변칙 패턴의 침투를 가져가는 것도 아마 번니의 수비 라인을 부수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의 효과적인 침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침투 패스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토트넘의 메디슨밖에는 없습니다. 비수마와 사르도 좋은 미드필더이지만 정확한 침투 타이밍에 맞춘 긴 스루 패스를 찌를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손흥민은 번니전을 앞두고 메디슨을 완전히 신뢰하는 인터뷰를 진행해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메디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메디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나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정말 좋은 선수다.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양질의 패스를 뿌리며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필요했다. 그가 메디슨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와 함께 경기를 즐기는 건 기쁨이다.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말한 지난 몇 년 동안 양질의 패스를 뿌리며 기회를 만들어줬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에릭센 이후로는 토트넘의 창의적인 패스 마스터가 종족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에릭센은 손흥민의 많은 골들을 도와주기도 한 패스 도사입니다. 에릭센이 나가고 메디슨이 들어오고 드디어 패스에 혈이 뚫린 느낌인데요. 골 욕심이 조금 많은 게 탈이지만 메디슨이라면 번니의 수비 뒷공간을 털어줄 질 좋은 스루 패스를 마구 손흥민에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리그 2경기 연속 최다 키패스를 기록하면서 찬스 메이킹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엔지 감독이 손흥민에게 득점을 위한 움직임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점유율을 어떤 팀이 가져가는지가 될 텐데요. 번니가 볼을 오래 점유할수록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노출시킬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방 압박을 구사해서 볼을 끊어내 역습으로 전개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도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주면서 볼을 탈취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역습이 전개될 수 있으니 손흥민의 수비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손흥민이 이번 번니전만큼은 연계 플레이보다는 피니셔의 면모를 꺼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번니를 상대로 골을 터뜨리면 EPL 통산 104호 골입니다. 호날두를 넘어서며 드록바의 기록에 다가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주말인 토요일 경기고 시간대도 오후 11시라 많은 분들이 시청할 텐데 꼭 득점으로 보답해주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출 선수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제 토트넘은 25인의 선수 명단을 새로 꾸몄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소 단호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구도 팀에서 배제한 선수가 없고 훈련에서 제외된 선수도 없다. 나는 어떤 선수라도 격리시키지 않는다. 선수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결국 데드라인을 지나면 우리는 25인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선수들이 25명보다 많기 때문에 몇몇 선수는 등록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선수들에게 달렸다. 내 관점으로는 누구도 제외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와, 제가 듣기에는 방출될 선수들 니들이 선택 잘못해서 잔류했으니 알아서들 해라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에릭 다이어, 호이비에르, 요리스 등 팀을 떠날 기회들은 존재했으나 선택의 문제로 팀에 잔류했습니다. 특히 다이어나 호이비에르는 막판 토트넘이 첼시의 갤러거와 본머스의 로드 켈리를 영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죠. 아마 방출 명단에 있던 선수들이 EPL 25인의 명단에 들지 못해 겨울 이적 시장까지 리그에서 얼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번니전부터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셨던 선수들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도 못 나가니 끽해봐야 FA컵에서나 볼 가능성도 있지만 먼 얘기입니다. 새로 편성된 토트넘의 25인의 선수들을 이끌고 손흥민이 번니전에서 멋진 득점을 터뜨려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1시 우리 모두 손흥민의 득점을 응원해 보아용.